안녕하세요. 악튜러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칩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내용들은 이 realpython.com에서 많이 참조를 했는데요. realpython.com 안에 가보시면 이 칩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칩 펑션은 어떤 거냐면 두 개 이상의 시퀀스를 인풋으로 받아서 새로운 튜플을 리턴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1, 2, 3, 4, A, B, C, D라는 두 개의 리스트가 있을 때 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순서에 맞춰서 첫 번째인 1과 A, 두 번째인 2와 B, 세 번째인 3과 C가 이렇게 순서 쌍으로 결합이 되면서 그게 하나의 튜플을 이루고 그 튜플들이 이제 하나의 원소로서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A, 2B, 3C, 4D 이렇게 맞춰서 튜플이 생성되게 하는 것들을 하는 역할을 칩 함수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사용법을 보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위 이제 아이터러블, 그러니까 포문 안에 들어가는 객체들이죠. 시퀀스 형태의 객체들인데, 뭐 리스트나 튜플, 문자열 배열인 스트링 같은 것들을 칩 함수를 써서 하나로 합쳐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넘버스에 1, 2, 3이 있고 레터스에 A, B, C가 있는데 칩을 하게 되면 1A 쌍 하나, 2B 쌍 하나, 3C 쌍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칩이 만들어지겠죠.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같은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실행을 시켜 보면 네. 이 칩을 하게 되면 이 칩드 객체 자체는 칩 클래스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리스트가 아니고요. 이렇게 리스트 컨버팅을 사용해 가지고 칩 객체를 변환을 시켜줘야지 얘가 이제 비로소 칩을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한 결과인 1A 쌍과 2B 3C 쌍을 리턴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거냐면 이 리스트로 이제 변환을 했잖아요. 근데 파이썬 2.0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고 바로 칩드 객체가 바로 리스트 형태로 반환되는 형태였어요. 근데 3.0부터는 이 칩드 객체가 이 칩드가 그 여기 나온 것처럼 클래스 칩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아이터레이터 객체로 반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트에 넣어서 다시 풀어내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S1이랑 S2가 이제 세트예요.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S1은 2, 3, 1이라는 세트고 S2는 B, A, C라는 세트 네, 컬렉션으로 되어 있는데 세트 두 개를 칩을한 경우에는 2B 2 죄송합니다. 2B, 3A, 1C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B, 2A, 3C가 나왔죠. 다시 해볼게요. 파이썬 칩 네. 1B, 2A, 3C가 나왔죠. 이게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2B, 3A, 1C하고는 이제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unordered라고 해서 순서가 없는 컬렉션이기 때문에 어, 칩 함수를 실행함에 있어서도 이 순서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세트를 칩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했던 세트에 대한 언어돌드 그리고 파이썬 2.0에서 하고는 틀리게 파이썬 3.0에서는 칩의 결과로 아이터레이터를 반환하기 때문에 리스트로 한번 감싸줘야 내용물을 볼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내용은 어, 이 칩 함수 안에 들어가는 아이터러블의 개수의 변화에 따라서 칩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실험해 볼 거는 칩에 아무것도 안 줬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안 줬을 때 어떤 게 반환되는가. 두 번째는 칩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두 개 이상의 아이터러블을 리턴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엉뚱하게도 한 개의 아이터러블만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복수계 세 개를 이제 한번 넣어보는 거죠. 인티저, 레터스, 플로츠 해가지고 세 개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심지어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맞췄었는데 개수를 맞추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것도 역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래서 그 방금 자료에 나온 것과 같이 empty 그리고 한 개 넣었을 때 세 개의 아이터럽을 넣었을 때 개수가 틀릴 때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해두었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해보면 empty 아이터러블 그러니까 인자를 아예 안 넣었을 때는 그냥 반환 자체는 칩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안이 이제 텅 비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개를 넣었을 때 얘가 좀 재밌는데요. 이렇게 1, 2, 3 이렇게 넣었을 때는 같이 쌍을 맞출 다른 아이터러블이 없기 때문에 혼자 찍히게 되는데 1, 2, 3, 이렇게 약간 어,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얘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 개 넣은 거죠. 인티저, 레터스, 플로츠라는 세 개의 아이터러블을 넣었을 때 역시 순서상 안에도 세 개씩 이렇게 정수형, 문자, 플로트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알아본 레인지 5하고 레인지 100 얘는 이제 5개의 원소고 얘는 100개 원소죠. 0, 1, 2, 3, 4, 0, 1, 3, 4에서 99까지. 이렇게 순서 개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요. 어, 제일 개수가 작은 아이터러블 기준으로 칩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개수가 적은 5개짜리에 맞춰서 되기 때문에 5개 이상의 원소는 이제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에 100을 기준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지금 시간에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블로그에 가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재밌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언칩에 대한 내용인데, 이 언칩은 칩 언칩 하는 뭐 압축 파일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혼동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제가 언칩이라고 한 거는 칩한 결과를 다시 풀어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건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음, 좀 쓸데없이 적어 놨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리스트가 그러니까 칩이 된 결과 한 번 칩을 했겠죠. 얘는 이제 뭘로 칩을 했냐 보시면 이렇게 칩을 했을 거예요. 넘버는 1, 2, 3, 4고 STR은 A, B, C, D라고 해가지고 숫자와 문자열 배열을 해서 칩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1A, 2B, 3C, 4D. 근데 얘를 이게 이제 같은 페어스 프롬이 같은 페어스 똑같은 결과일 텐데 얘를 다시 넘버랑 스트링으로 다시 돌리고 싶어요. 되돌리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변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얘를 그냥 쓰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은 뭐 써도 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의도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얘부터 이제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리기 위해서는
신기한 방법을 쓰면 되는데 이 페어스를 언패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언패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풀어진다라고 저번 시간에 제가 네, 말씀을 드렸었죠. 언패킹 설명드릴 때. 그래서 페어스 앞에 아스테리스크를 붙이게 되면 언패킹이 되고요. 리스트 객체들이, 리스트 안에 요소들이. 그러면 칩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칩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칩 얘 위에 걸 이제 다시 써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풀린다는 겁니다. 언패킹을 하게 되면. 그런데 얘를 이제 가만히 살펴보세요. 얘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얘는 4개의 튜플로 되어 있죠. 4개의 튜플이 이제 칩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 이 각각이 뭔가요? 이 각각이 원소 2개를 갖는 튜플, 즉 시퀀스 객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바로 칩 함수 자체를 4개의 아이터러블, 4개의 튜플 요소가 들어온 걸 칩을 해라. 그리고 각각은 2개의 원소를 가진 애들이다. 그러니까 1과 2와 3과 4가 합쳐질 거고요. A와 B와 C와 D가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언칩드라고 해야 되겠네. 언칩드. 언칩드한 결과를 언칩드한 거 자체는 이제 네. 칩 클래스가 되니까 리스트로 풀어야 되겠죠. 네. 언칩드는 이렇게 이제 되면 1, 2, 3, 4 그리고 A, B, C, D 각각을 튜플로 가지는 2개의 튜플을 가지는 언칩드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넘버는 언칩드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고요. 그리고 str은 언칩드 요소의 두 번째 요소가 될 겁니다. 이거를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위에 이제 적어 놓은 내용이고요. 얘를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언패킹이 되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언칩된 결과가 됩니다. 언칩된 결과가 되고요. 얘를 넘버랑 str로 풀어보면 이렇게 받아서 언칩드 하고 넘버는 언칩드 첫 번째, str은 언칩드 첫 번째, 프린트 넘버 str 하면은 되겠죠. 네, 그런데 좀 에러가 났네요. 왜 에러가 났냐면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가 나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칩드 객체는 칩한 결과는 파이썬 3.0에서 아이터레이터로 반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터레이터인데 그 아이터레이터를 여기 리스트로 변환하면서 아이터레이터를 한번 소모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모했기 때문에 이 칩드는 더 이상 이제 어, 풀어낼 요소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리스트 형태로 바뀌면서 칩드 안에는 이제 내용이 소모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다시 이렇게 언칩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리스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 이제 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번 사용할 수가 없고요. 아이터레이터는 한 번만 사용을 하셔야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야 앞에는 넘버 그리고 뒤에는 str이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네,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언칩트도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한번 알아볼 건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계속 알아봤듯이 리스트 형태나 딕셔너리를 포룹 안에서 트래버싱 할 때 사용한다.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활용 예시인데, 보시면 이런 거죠. 뭐 A, B, C라는 리스트하고 넘버를 받아가지고 칩으로 묶고 그러면 A0, B1, C2가 이제 담겨 있게 될 거고 포룹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L, N 이렇게 하면 칩한 거를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순서상을 하나씩 받게 되는 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L과 N을 사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네. 어, 여기가 무슨 뭐 여기가 매출이고 여기가 뭐 원가라고 하면은 매출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 남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도 있고 순서상이 이제 칩을 통해서 맞아 떨어지게 됐으니까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 개여도 마찬가지죠. 세 개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포룹 안에서 칩을 하고 나면 세 개의 요소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순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딕셔너리 이렇게 두 개를 정의하고 아이템즈로 이렇게 하게 되면 키 밸류가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이 딕셔너리 1과 딕셔너리 2의 아이템즈를 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요소끼리 키 밸류끼리가 네, 하나의 쌍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튜플 안에 튜플 두 개가 들어있는 형태. 그래서 포룹 안에서 이 순서에 맞춰서 네, 각 딕셔너리들의 키 밸류 값을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실행해도 당연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첫 번째는 A0, B1, C2 두 개 아이터럽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이렇게 세 개, 레터 넘버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A0 곱하기 B1 나누기 C 더하기 이렇게 나왔었고요. 마지막에 있는 딕셔너리는 이제 키밸류가 서로 두 개가 묶여서 이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건데 합친 다음에 소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만약에 레터스가 BADC로 되어 있고 넘버가 2431로 되어 있을 때 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쌍으로 묶이게 되죠. B2, A4, D3, C1. 근데 걔를 이제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소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리스트가 솔팅이 되는데 이렇게 요소의 개수가 많을 때는 순서상의 첫 번째 기준으로 소팅이 돼요. 그래서 레터스하고 넘버를 합쳤으니까 앞에가 레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솔팅이 문자열 기준으로 되고요. 두 번째 예처럼 넘버스를 앞에 쓰게 되면은 2B, 4A, 3D, 1C가 되죠. 그렇게 되면 솔팅이 숫자로 됩니다. 만약에 칩을 안 하고 소팅을 하려고 하면은 두 개의 순서상에 대해서 어, 소트 뭔가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뭐 앞에 있는 거 기준으로 해라, 뒤에 있는 거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내용을 이제 적어줘야 되는데 칩을 함으로써 소팅이 굉장히 쉽게 풀린다는 거죠. 소팅. 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도. 네. 이렇게 레터가 먼저 온 경우에 소팅을 하게 되면 문자열 기준으로 소팅이 되고요. 뒤에는 이제 당연히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넘버스가 먼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숫자 기준으로 소팅이 되고 레터는 순서상에 맞는 것끼리 따라가게 된다. 네, 굉장히 흥미롭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는 두 개의 리스트에서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네, fields라는 리스트와 그리고 values라는 위에는 이제 키 값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 아래는 이제 값에 해당하는 value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얘를 두 개를 칩을 하고요. 이렇게 그러면 name John, last name Doe, age 45, job Python developer가 될 거고요. 얘를 그대로 딕셔너리 객체로 바꾸게 되면 딕셔너리를 쉽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는 좀 많이 있겠죠. 만약에 첫 번째 리스트는 어떤 헤더 값들이 들어있고 두 번째 이상부터는 네, 이런 밸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손쉽게 이렇게 합쳐가지고 딕셔너리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썬 make. 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위에 있는 필드 값들은 네, 키 값으로 다 들어갔고요. 아래에 있는 이 밸류 리스트에 있는 것들은 네, 딕셔너리의 밸류로 들어갔죠.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업데이트 구문을 쓸 수가 있는데요. 딕셔너리는 이제 업데이트 구문을 쓸 수가 있는데 업데이트 구문에서도 칩 펑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주게 되면 이거 자체가 순서쌍이 되면서 앞에 있는 건 키값, 뒤에 있는 건 값이 돼서 업데이트가 바로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업데이트 구문에 값을 적어줄 필요 없이 직접 적어줄 필요 없이 이렇게 칩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다. 여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필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잡키가 파이썬 컨설턴트로 바뀌게 되겠죠. 방금까지는 파이썬 디벨로퍼였어요. 저장을 다시 하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파이썬 디벨로퍼였는데 업데이트 할 때 다시 넣은 칩 때문에 네. 잡이 파이썬 컨설턴트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칩 펑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는데 기본 사용법, 네, 이렇게 순서쌍으로 여러 개 아이터러블을 받아서 순서쌍으로 만들어 준다. 그리고 파이썬 3와 2의 차이점이 이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개수 변화에 따른 이제 칩 결과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칩, 네, 언칩을 하는 방법은 언패킹을 한 다음에 다시 칩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네, 원래 결과로 돌아가게 해주는 마법이 펼쳐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 리스트나 딕셔너리의 네, 포룹 안에서의 순환이 되겠고요. 그래서 순서쌍들을 받아가지고 순서쌍끼리 뭔가 같이 네, 지지고 볶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솔팅에 사용하게 되면 네, 첫 번째 엘리먼트 기준으로 손쉽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개의 리스트로부터 딕셔너리를 생성하는데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칩 펑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